네, 소개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처음 여기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시길래 저는 이제 사이언스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제목이 과학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학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행이다. 그런데 또 이제 후배들도 이제 만나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회에 내가 사이언스 학원 과정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슬라이드 하나로. 졸업한 다음에 조교를 했어요. 미생물학. 근데 이 당시에 70년대 이제 중반에 우리나라의 사이언스는 정말 열악했고요. 미생물학 교실에서 파스로 파이프에서 이렇게 불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던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면 그걸 아까워서 이제 하는데, 그때 파이렉스, 코닝 파이펫이 있었어요. 몇 개, 연구실에. 그럼 그거는 조교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이제 슬론 캐터링의 포스닥으로 갔는데, 거기 가 보니까 파스로 파이펫은 물론 다 깨끗하게 다 이제 박스에 들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티슈 컬처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파이펫에 코닝 파이렉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쓰고 막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경악스러웠고 너무나 행복했고, 왜냐하면 미생물학 교실에 있으면서 저널을 보면 네이처 뭐 이런 거 하늘나라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땅 지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이언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임뮤놀로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유전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유전학을 해야 바이올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같다. 그래서 그냥 학위를 했죠, 그때. 근데 이때 학위 때 제 인생의 피크가 두 개가 있다면 이 학위 때하고 현재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보고 야 기적적이다고 그래요. 학위를 2년 반 만에 끝났어요. 80년 9월에 시작하니까 거기 83년 5월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논문을 엄청 낸 거죠. 셀에 2개, 네이처 하나를 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너 그냥 학위 받아라 그러고 나서 그러고서 좀 더 몇 년 더 있었죠. 그쪽에 슬론 캐터링에. 그러면서도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하니까 MIT의 바이올로지에 화이트헤드 인스티튜트가 처음 생길 때였거든요. 그때 데이비 벌티모 교수가 연락을 했어요. 와서 한번 세미나 하라고. 그게 일종의 리크루트하는 세미나인 거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이제 당장 거기에 패컬티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때의 학위 때의 한 마우스 제네틱스에서의 정말 패시네이팅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일들을 한 거거든요. 그 주제에 대한 자신감이 저는 아주 하늘을 치솟을 때 가서 그거를 몰리큘러 바이올로지로 해결하겠다. 현대는 지놈 테크놀로지 발달에 의해서 홀 지놈 시퀀싱하고 뭐 뮤턴트 찾는 게 일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테크놀로지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주 고생스럽게 겨우겨우 논문이나 내고 있을 때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진 테크놀로지, 낙아웃 테크놀로지가 그때 옆방에서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써야 되겠다, 유전학을.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공부할 것이냐? 이거 뉴로사이언스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의과대학에서 여러 강의 중에 특히 인상에 남는 게 뉴로 아나토미였거든요. 그 전에 이제 성기준 교수님이라는 전설적인 교수님이 해박 교수님이 있었어요. 휴먼 브레인을 갖다 다이섹션 하면서 뉴로 아나토미 했던 것이 저는 아주 임프레시브 했기 때문에 브레인을 해야지
그러면 이 낙아웃 테크놀을 가지고 브레인을 뭘 할까? 유전자를 뭘 선택할까? 했을 때에 그 전혀 무식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피지올로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 칼슘, 인트라셀룰라 칼슘 조절이 뉴런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인트라셀룰라 칼슘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하자.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쫙 일을 하고 있는데 포항공대에서 고 돌아가신 김옥일 총장님이 이거 한국에 와서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죠. 뭐 저는 그 미국에 그 11년간을 13년간을 있었죠. 근데 사실은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형제 자매도 없고 해서 사실은 옛날에 1년간만 하고 돌아왔어야 됐는데 이렇게 더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포항공대에 오고 이때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때부터 이제 발표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을 많이 가니까 서울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포항을 또 비행기 타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 키스트에서 동물실 지으면서 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키스트에서 이제 한 10년쯤 있다 보니까 또 IBS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근데 미국의 어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직장을 10년마다 옮겨야 된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10년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10년마다 옮겨라. 그래야 forced 강제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브레인에 관한 연구를 좀 메이저로 해오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까 그럽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한 30분 정도로 해야 되니까 조금 슬라이드가 많은데 일부는 그냥 건너가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발표된 논문이거든요. 지난 금년에 중국을 가봤을 때 만리장성 베이징에 가면 만리장성 꼭 봐야죠. 그런데 임프레시브 하긴 한데 더 임프레시브한 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지하철 타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풀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이징에 또 유명한 정원들도 있고 그런 데를 아주 멋있는 정원이 있죠. 옛날에 이제 왕이 살던.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쫙 풀려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대충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어떤 스트레스는 잘 안 풀어지죠.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가 되면 이건 정신과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치료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거를 연구를 한다면 뭘로 할까? 동물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우스를 저희들은 주로 쓰는데 이걸 간단히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fear conditio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박스가 있고 전기 충격 주는 철사가 있고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삐익 소리를 내다가 전기 충격을 줘요. 그럼 이 소리와 전기 충격이 연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삐익 소리를 듣게 되면 조금 이따 전기 충격이 오게 되겠구나 하는 아주 나쁜 기억에 그게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죠. 그래서 얼어붙습니다. 프리징을 해요. 근데 이걸 반복하면 자꾸만 전기 충격 없이 그 톤을 반복하면 결국은 더 이상 프리징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영원히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휴먼의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처럼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보면 다시 또 이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방법이 반복적으로 그 컨디션 스티뮬라이 옛날엔 그 톤을 반복적으로 주는 것이 결국은 fear response를 내려가게 하는데 이게 휴먼 이제 클리니컬 사이키아트리 클리닉에서도 사용하는 메이저 방법이 이 익스포저 테라피예요. 근데 문제가 이게 잘
완결하게 낫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fear conditioning인데 그 freezing 하는 정도, fear response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날 그 전기 충격 없이 톤만 주면은 이제 다시 한참 반복하면 다 내려가죠. 괜찮아져요. 근데 문제는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테스트해 보면은 이거는 괜찮은 건데 많은 경우에 다시 프리징을 한다 이거죠. 휴먼 PTSD에서 트리트가 잘 안 되는 거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어 메모리죠. 일종의 피어 메모리가 뇌에 꽉 들어 있어 가지고 그걸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 사람의 경우는 야 이거 무슨 뭐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났다. 뭐 쾅 터지는 소리가 났다. 그러면 쾅 소리만 나면은 주변이 안전한 거를 자기가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심장이 뛰고 땀나고 그 fear response가 나타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마우스에서는 그런 메모리 인코딩, fear 메모리를 인코딩하는 셀을 죽이면 되죠. 약물을 쓰거나 아니면 그 메모리가 다시 재강화하는 거를 막으면 돼요. 단백질 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하면 그 fear 메모리가 이제 지워져요. 또 다른 약물도 있고. 근데 이건 사람에서는 쓸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거는 이 PLC 베타 4라는 낙아웃 마우스를 저희들이 그전부터 만들어서 이용해 왔고 글루타메트 리셉터 중에 mGluR1이 이 PLC 베타 4에 커플링 된 건데 이 유전자들이 이 fear와 extinction에 관련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PLC 베타 4는 정말로 많은 피노타입을 보이고 있어요. 브레인의 여러 곳에 발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PLC 베타 4가 그 뮤턴트가 아까 이거 fear conditioning 한 거고 그 다음날 fear extinction 하는 건데 이 뮤턴트는 fear extinction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봐도 이게 이제 fear response, 이게 일종의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그 전에 연구를 해보니까 브레인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뮤턴트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연구한 겁니다. 이게 mGluR1 PLC 베타 4가 탈라무스의 가운데에 있는데 이게 유전자가 없어지면은 이 코르텍스에서 탈라무스로 내려와서 이 탈라무스의 뉴런이 파이어링 하는 걸 조종하는 건데 그 조종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이 셀에 이 유전자가 없으면은 이 탈라무스의 셀에 T 커런트, 그 칼슘 채널인데 저희들이 옛날부터 연구하던 거 그게 막 증가하고 그걸로 인해서 burst firing이 증가합니다. 파이어링이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한 개 스파이크만 있는 거죠. 파이어링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쭉 불규칙한 인터벌로 있는 게 토닉 파이어링인데 이 burst firing은 이렇게 몇 개의 파이어링 스파이크가 같이 촘촘히 붙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burst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두 가지 큰 타입이 있죠. 이렇게 이제 이 타임 스케일로 볼 때 이거를 확장을 하면 예를 들면 5번이라고 쓴 걸 확장을 하면은 요거를 보면 여기 실제로는 두 개의 스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롱타임에서 이제 압축돼서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파이어링 패턴이 두 가지가 있다. 토닉 파이어링이 있고 버스트 파이어링이 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아까 PLC 베타 4가 extinction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와일드 타입에서 우선 보면은 fear extinction 할 때에 토닉 파이어링이 쫙 증가하고 버스트 파이어링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 토닉 파이어링 증가하는 게 그 extinction 관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뮤턴트에서 보면은 이 토닉 파이어링 증가가 없고 이 반대로 버스트 파이어링이 생긴다는 거죠. 파이어링 패턴이 다르고 버스트 파이어링이
fear extinction과 causal relationship이 있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브레인에서 토닉 파이링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고 버스트 파이링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해서 탈라무스 가운데다가 그 일렉트로드를 넣고서 토닉 파이링으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버스트 파이링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피어 메모리의 익스팅션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봤더니 아주 뚜렷한 게 이게 이제 컨트롤이고, 그런데 피어 익스팅션을 하면서 토닉 파이링을 주면은 익스팅션이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이게 피어 리스폰스인데 더 빨리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버스트 파이링으로 스티뮬레이션을 했더니 피어 익스팅션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프리징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 메모리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저희들이 했었죠. 그래서 이게 탈라무스의 가운데 부분인데 이 미디어 도잘 탈라무스에서 그 파이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토닉 파이링이냐 버스트 파이링이냐에 따라서 이 피어 익스팅션이 양쪽 방향으로 컨트롤 된다는 그런 논문을 저희들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그럼 무엇이 이 파이링을 조정할까? 업스트림이 도대체 뭘까가 궁금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실험실에는 사람들 중에는 지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 중에 이제 한 명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봤는가 하면은 TV를 봤대. 이 논문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제 TV를 보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봤대요. EMDR이라는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이라는 게 있는데 정신과에서 PTSD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이게 환자고 요거는 의사의 손이에요. 정신과 의사의 손이에요. 이게 환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괴로웠던 트라우마틱 메모리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손가락을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런 겁니다. 아이 무브먼트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bilateral, alternating bilateral stimulation으로 그렇게 했더니 샤피로라는 분이 옛날에 해봤는 모양인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재발도 안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면은. 근데 모든 환자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안 되는 환자도 있는데 되는 환자에서는 아주 효과적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신과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기계가 있대요. 이런 거 한번 써봐라 너. 그랬더니 요새는 기계가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별로 보급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정신과 치료법이 있다는 거는 좋은 건데 아주 그 매뉴얼에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메커니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 정신과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 얘기해 보면 그건 일종의 그 voodoo 메디슨 같다 이거죠. 뭐 주술사가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걸 안 쓰는 정신과 의사들이 또 많은 거예요. 정신과에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러면 이걸 휴먼에서 이런 게 알려져 있는데 마우스에서 하면은 이거 메커니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우스에서 이걸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애니멀 모드를 만들어야죠. 이거 사이코테라피 비슷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은 그 언더라잉 메커니즘을 연구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이런 걸 만드는 거죠. 마우스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실린더에 LED 램프를 해놓고 이게 순서대로 켰다 꺼졌다 켰다 꺼졌다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반대로 오른쪽 alternating bilateral sensory visual sensory stimulation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빛을 어떻게 주느냐? 그 치료에서 하는 것처럼 alternating bilateral sensory stimulation ABS로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냥 반짝반짝하게 디렉션이 없이 그냥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런 게 있고 전체적으로 쫙 켜놓는 이런 몇 가지 프로토콜을 가지고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아니, 요게 그런 건데, 얘는 라이트가 있고 다른 애는 없어요. 다른 애들은 다 프리징을 하는데 얘는 프리징을 안 하는 거죠. 그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해요. 이게 이제 가운데 컨트롤 라인인데 여기에다가 ABS를 커플링 시키면 그 익스팅션 CS에다가 ABS를 커플링 시키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그 피어 메모리 익스팅션이 되고 다음날 메모리 테스트 해봐도 뚜렷하게 있죠. 근데 커플링이 돼야 돼요. 페어링이 돼야 되죠. ABS와 톤과 그 라이트 스티뮬레이션의 페어링이 돼야 돼요. 근데 언페어 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재밌다. 그렇다면 이게 롱텀으로도 뭐 릴랩스를 막는가? 그걸 봤어요. 릴랩스를 막는 그 에세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날 본 거고 이거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후에 뭐 스폰테니어스 리커버리, 뭐 리뉴얼 이런 비헤비어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익스팅션한 컨트롤은 이거죠. 다음날 그래도 좀 익스팅션이 되긴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그 릴랩스를 하는 게 문제인데 이 ABS 커플링을 해서 하면 릴랩스가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걸 더 0.3mA 푸시악을 주는 것보다 더 강하게 하면 아주 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강하게 해도 우선 익스팅션이 잘 되죠. 근데 이 그룹에서는 그 익스팅션이 더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결국은 다음날 보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오로지 ABS paired CS 그룹만 제대로 익스팅션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릴랩스를 하지 않는 거죠. 24시간 후에 본 거고 한참 후에 데이 9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건데 릴랩스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롱텀으로 그 릴랩스 못하게 하는구나. 그럼 이게 이제 피어 익스팅션 연구 분야에서는 이레이저라고 부릅니다.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뉴럴 서킷이 뭘까? 이거는 alternating bilateral visual stimulation이니까 이건 오큘로모터 시스템이 찬스가 높은 거죠. 그래서 superior colliculus neuron의 리스폰스를 잰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우선 스티뮬레이션들이 ABS 스티뮬레이션, 플리커링, 그런 constant light 또는 auditory tone itself 그것들이 SC 뉴런에 영향을 주는가 봤더니 다 리스폰스를 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ABS 스티뮬레이션이 아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상당히 persistent하게 그 SC 뉴런을 파이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슈가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들이 ABS 때는 어떤가를 본 거예요. 이제 익스팅션에서는 어떤가 본 거예요. 익스팅션을 ABS와 컨벤셔널 CS만 톤만 준 거와 그 CS에 ABS 페어링 했을 때 보니까 ABS 페어링 하면 훨씬 더 강력한 리스폰스를 보이고 더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중요한 점은 이 얼마나 파이링이 증가하는가, 그 SC 뉴런 액티비티를 본 거죠. 얼마나 파이링이 증가하는가, Z-스코어로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프리징과 관계가 있는가 봤더니 아주 Z-스코어가 높을수록, 파이링을 많이 할수록 프리징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건 익스팅션이 잘 된다는 거죠. 이쪽은 익스팅션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고절리 관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superior colliculus가 이 서킷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 탈라무스의 가운데 미디어 도저가 탈라무스, 그다음에 프리프론탈 코텍스는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비주얼 어텐션 시스템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fear response는 아미그달라가 관여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SC 뉴런이 ABS 하면 막 파이링을 하는데 그게 MD로 정보를 보내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MD 뉴런도 거기에 따라서 파이링을 하는 거예요. 그 ABS를 커플링하면 훨씬 더 높게 그리고 퍼시스턴트하게
파이링을 하고, 그리고 코릴레이션도 아주 뚜렷하고, 그래서 야, SCMD가 관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요새는 툴들이 많으니까 옵토제네틱 툴 가지고 SCMD의 커넥션이 실제로 중요하냐, 그걸 보는 실험을 했더니, 예를 들면 여기 SC 뉴런에다가 할로로드 옵션을 발현시키고, 그 다음에 요 MD, 이게 여기서 MD로 오는 거죠. SC 뉴런에 발현된 것이 MD의 엑선 터미널들이 있죠. 그럼 여기다 MD 뉴런에다가 이제 빛을 주면은 이 할로로드 옵션이 이렇게 되면 이 할로로드 옵션이 이거 작동을 해가지고 이쪽에로 온 엑선들이 작용을 못하고 사일런트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SC에서 MD로 가는 파이버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커넥션이 억제했을 때 그 익스팅션 이펙트가 있나 없나 보는 거죠. 그럼 그걸 보면서 보니까 여기 SC에서 MD로 가는 거를 억제했더니 이게 요것이 컨트롤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ABS 커플링한 CS인데 그거를 이니비션 시켰더니 이 이펙트가 줄어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재발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그 ABS 페어드 CS를 했는데 이거를 이니비션 시키니까, SCM들을 이니비션 시키니까 나중에 릴랩스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아주 흥미있는 건 이 커넥션을, SC에서 MD로 가는 커넥션을 액티베이션을 하면 그것이 익스팅션을 굉장히 그 ABS 이펙트처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ABS 없이 SCMD 그 프로젝션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만으로도 이 이펙트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SCMD 프로젝션은 요 ABS paired fear eraser에 necessary하고 sufficient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한 것들이, 커넥션이 실제로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fear response를 앰미그달라에서 결국 결정을 마지막에 하는데, 그럼 SCMD에서 직접 오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 MD에서 앰미그달라로 오는 게 있느냐 하는 거에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MD, BLA 프로젝션들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역시 필요하다는 걸 보고, MD 아미그달라로 가는 거, MD 아미그달라로 가는 걸 보니까 이거를 이니비션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리스폰스도 그렇고 나중에 재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SC, MD 그리고 MD, BLA 커넥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엔 BLA 아미그달라, 베이설 라테럴 아미그달라,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어에 여기에 피어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피어셀들은 그러니까 마우스가 프리징 할 때 나타나는 액티베이션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뭐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는 넘어가고, 거기서 보니까 이게 레귤러 익스텐션을 했을 때는 피어셀들이 쫙 발현을 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 ABS 페어링을 해서 피어 익스텐션을 하면은 이게 아주 효과적으로 이니비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어셀들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S가 SCA를 통해서, MD를 통해서 BLA로 와가지고 피어셀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설명하는 거고, 이걸 들여다봐도 트라이얼 리스폰스에서 이걸 봐도 이것들을 실제로 퀀티테티브하게 관련이 되는가를 본 거죠.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실제로 이 fear response를, 프리징을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줄어든 정도고, 이게 프리징이 억제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뉴로사이언스에서 결국 뉴로널 파이링을 컨트롤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게 이니비션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니비터리 뉴런에 따라서. 이게 너무 복잡한데요. 이걸 자세히 보실 거 없고, 그 BLA의 이니비터리 시스템이 이게 정상적인 그 나이브 컨트롤인데, 피어 컨디셔닝을 한 G, 피어 메모리가 가득 있는 거죠. 걔네들은 이 자체의 이니비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니비터리 시스템이 줄어들으니까 아미그달라에 있는 뉴런들이 막 파이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징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걸 익스팅션을 하고 나면 회복이 됩니다. 둘 다 레귤러 익스팅션이고 ABS 페어드 익스팅션인데, 근데 문제는 나중에 릴랩스 할 때쯤 되면은 요 레귤러 CS를 했던 것이 피어 릴랩스가 나올 때 보면 다시 또 이니비션이 억제돼 있어요. 그런데 ABS 페어링을 하고 나면 그 그룹에서는 이니비터리 시스템이 정상적인 G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릴랩스하고 얘는 릴랩스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이거 이니비터리 시스템의 트랜스미션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요 MD는 익사이테이티드 뉴런을 그 BLA 아미그달라에 보내는데 어떻게 해서 이니비션이 증가할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그 뉴로사이언스에서 feed forward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MD에서 익사이테이티드 뉴런이 BLA로 가는데, 이게 BLA 익사이테이티드 뉴런을 뉴런의 이노베이션 할 뿐만 아니라 그 BLA에 있는 이니비터리 뉴런들 이니비션을 해서 이 MD에서 프로젝션이 가면 BLA에서 이니비터리 뉴런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결국은 이 피라미달 뉴런을 엑사이테이티드 뉴런을 억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네트 이펙트는 MD에서 엑사이테이티드 인풋이 같지만 결국은 아미그달라 뉴런의 그 파이링이 억제되니까 피어가 억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요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한 겁니다. 그냥 그 결론만 그냥 말씀드리죠. 그랬더니 이게 실제로 바이 시냅스 두 개를 지나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이 리스폰스가 나오는가를 보는 건데, 그냥 시간상 그냥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피크는 그 BLA에 실제 익사이테이터리 뉴런에서 직접 들어온 리스폰스고, 요거는 이니비터리 뉴런을 거쳐서 2차적으로 들어오는 리스폰스입니다. 시간상으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요것이 결국은 feed forward, bisynaptic feed forward inhibition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에 컨트롤 실험이고, 그러면은 ABS 페어링을 하면 혹시 이것이 증가된 게 아닐까, 이니비터리 시스템이 증가된 게 아닐까를 봤더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레귤러 CS고 이건 ABS 페어링 CS인데, 여기서 보면 EPSC, IPSC 레이쇼가 있어요. EPS 밑에가 엑사이테이터리 인풋이고, 요게 이니비터리 뉴런을 통해서 들어간 이제 이니비터리 인풋인데, 보시면은 이 ABS 커플링 했을 때 이게 IPSC가 훨씬 큰 거를 볼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ABS 페어링을 하면 아미그달라 뉴런에 들어오는 인풋이 이니비터리 인풋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 결과적으로는 파이링을 줄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거까지가 그 일을 한 거고요. 근데 이 일 자체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피어스 베타 4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비슷한 모델 익스팅션을 못하는 G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진짜 관련이 되는가를 본 게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낙아웃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전체 피어스 베타 4 전체 낙아웃을 해도 그렇고, 미들라인 탈라무스에서 스페시픽하게 낙다운을 해도 그렇고, 피어스 베타 4가 딜리션 되면은 이 ABS 이펙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ABS 커플드 CS 익스팅션인데, 익스팅션이 아주 잘 되는 건데, 이 피어스 베타 4를 거기다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게 같은
연결된 pathway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lapse도 아주 메모리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결론을 내리면은 EMDR 트리트먼트, 휴먼에서 사용하는 EMDR 트리트먼트의 뉴럴 에비던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무드 메디슨이 아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비헤이비럴리 그렇고, 이렇게 릴랩스 안 되게 하는 거를 extinction field에서는 fear eraser라고 부릅니다. 지우개로 지웠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지는 더 이제 뉴럴 서킷 레벨에서 스터디를 해봐야 될 일이고, 근데 이것의 메커니즘은 결국은 ABS 페어링 하면 SC 뉴런 오큘로모터 시스템에서 액티베이션 되면서 그게 미디어 도자 탈라무스, 미들라인 탈라무스에 액티베이션 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그 BLA의 fear encoding 셀을 서프레션 한다. 그래서 fear가 서프레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MD에서 BLA로 가는 이유는 feed forward inhibition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 그 ABS를 하게 되면 결국 이 BLA의 inhibitory synaptic 시스템이 stabilize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long lasting 이펙트를, fear suppression한 이펙트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리버스 트랜슬레이션이죠. 이미 임상에서 쓰는 거에 거꾸로 베이식 사이언티픽 사이언스를 통해서 메커니즘이 뭐냐를 보여드리는 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석천 박사, 김상정 교수 이 양반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하셨죠. 크레이지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백진희 학생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분석하는 거를 아주 브릴리언트하게 했죠. 예.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공동 연구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